네, 이제 디지털 필터 설계 4주차 간단한 실용 필터를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4주차에서 공부해야 될 것은요. 먼저 이동 평균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 평균 필터는 생각을 해보면요. 연속된 입력의 평균을 출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출력하는 게 계속 누적을 해서 어떤 상수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적분기와 유사한 특성을 갖게 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로우 패스 필터란 얘기죠. 근데 여기 이제 미분기라는 게 있어요. 미분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이 패스 필터잖아요. 그래서 이 4.5절에서 할 디지털 미분기는 하이 패스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빗살 필터라는 게 있어요. 빗살 필터는 0점이 단위원 이후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면 단위원 이후에서 주기적인 주파수에 대해서 이제 노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밴드 리젝션 필터 혹은 노치 필터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4.4절에도 이제 우리가 노치 필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주파수, 얘는 이제 주기적으로 0을 만드는 거고, 얘는 특정 주파수의 이득을 0으로 만드는 거고요. 이해하시죠? 예, 이 두 개를 밴드 리젝션 필터 두 개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공진기를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공진기라는 건 뭐냐면 특정 주파수의 이득을 무한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주파수의 이득을 매우 크게 하겠다. 그럼 뭐가 없어요? 이건 밴드 패스 필터죠.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힐버트 변환기입니다. 힐버트 변환기. 힐버트 변환기나 전역 통과 필터는 다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이제 쉽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전역 통과 필터? 이런 걸 왜 설계해? 어차피 모든 필터 주파수 성분 다 통과시킬 텐데. 아, 네. 근데 이 전역 통과 필터를 설계하는 목적은 위상, 위상 스펙트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위상을 회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힐버트 변환기하고 전역 통과 필터 두 가지는 전부 다 올 패스 필터예요. 다 통과시켜 주파수를. 그런데 힐버트 변환기 같은 경우에는 위상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회전, 90도죠, 90도. 90도만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전역 통과 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할 거는 이제 전역 통과 필터를 설계하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필터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코딩 프로젝트에서는 아주 간단한 이동 평균 필터, 그 다음에 노치 필터 이 두 가지를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동 평균 필터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필터에 입력 대비 출력이 나와 있는데 이러면 이제 차분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M부터 시작해서 M까지 이제 합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하면 원래 K는 0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인과적인데 K가 마이너스 M부터 시작하니까 이건 비인과 필터입니다.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입력에 대해서 합산을 수행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뭐 수학적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해지는 샘플의 개수가 총 2m 플러스 1개입니다. 2m 플러스 1개. 그래서 2m 플러스 1로 나눠줘야만 평균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나눠주게 된 거죠. 그럼 이건 이제 비인과 필터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입력 선분을 갖다가 합산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 적분기와 비슷한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또 동시에 이거는 입력을 평활화 시키는 거예요. 평활화. 평균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크기가 아주 입력에서 급격히 변화한다고 그래도 이 이동평균 필터의 출력에서는 값이 크기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개 이상의 연속된 입력의 평균을 출력하는 필터를 이동평균 필터, 무빙 에버리지 필터라고 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항, 고주파죠. 고주파들을 평탄화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부터 LPF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로페스 필터라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적분하니까 로페스 필터고 평활화시키니까 로페스 필터라고. 고주파 삭제하니까. 자, 이걸 갖다가 입출력 관계에서 임펄스 함수 관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델타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 x가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임펄스 응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주파수 응답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주파수 응답을 구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2m 플러스 1분의 1에 이 뒤가 처음에는 1이고요. 그 다음에는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고요.
그 다음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2 오메가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또 동시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k가 0서부터 시작해서 m까지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오고, k가 마이너스 m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까지의 결과에 의해서 이 아래 텀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얘끼리 코사인으로 바꾸고, 얘는 얘끼리 코사인으로 바꾸고 쭉 바꿔나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2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파수 응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이동평균 필터는 비인과 필터이기 때문에 요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고,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필터는 인과 필터거든요. 그래서 인과 필터를 별도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공부해야 될 거는 인과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는 비인과였고요. 그러니까 이 k가 0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n-1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럼 총 샘플 수가 n개가 되겠죠. 자, 요런 필터를 이제 주파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DTFT를 수행을 합니다. 그럼 H 오메가는 이런 시기에서 임펄스 응답을 DTFT를 취해 줘야 되겠죠. 자, DTFT를 취하면 요 n분의 1이 여기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k, 그러니까 요 놈이 그대로 일로 들어오면 되니까 그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델타는 이제 n과 k가 같을 때니까 요 n을 k로 리플레이스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온 다음에 이거는 이제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의 합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세세히 안 합니다. 이제 많이 했던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코사인 사인의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절반씩, 요 나누기 2 했죠. 여기도 나누기 2 했죠. 절반씩, 그죠? 절반씩 꼽아내면 절반 이렇게 남죠. 그죠? 이거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해왔던 그런 기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전체적으로 나누기를 2j를 할 겁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나누기를 2j. 그러면 분자 분모의 동일한 값수, 동일한 숫자로 나눴기 때문에 뭐 사실 나눠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이 놈이 사인이 되는 거죠.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인 2분의 오메가, 사인 2분의 n 오메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요 두 개의 수식, 요 두 개의 수식을 요 아래 거 분모를 분자로 올려서 계산하면 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에서 요 놈을 보자고요. 요 놈이 사인분의 사인 요 놈. 요 놈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앞서 공부를 했었죠. dn 오메가에서 디리크레 함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디리크레 함수는 2파이마다 계속 반복돼요. 지금 이제 나중에 스펙트럼이 이렇게 그릴 텐데 이 스펙트럼이 사실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이 계속됩니다. 뭐 그런 이제 디리크레 함수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크기 응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크기 응답은 요놈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항상 1이죠. 1이고 n분의 1은 그대로 살고 dn의 절대값이 취해지는 형태니까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거를 그린 게 요놈이죠. 그죠? 자, 이제 이거는 DTFT를 한 거고요. 이제 우리 필터의 특성을 파악할 때는 Z 변환이 뭐 유리할 때가 많죠. Z 변환을 하겠습니다. Z 변환을 하면 이런 식으로 Z 변환이 됩니다. 이거 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이것도 등비수열의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요거를 양변을 Z에 어떻게 됩니까? Z의 n승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양변이 아니라 그 저기 위아래를 분자 분모를 Z의 n승을 이렇게 곱하는 거죠. 여기도 곱하고 그러면은 이런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식의 결과를 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Z의 n-1이라는 요 항 때문에 여기 보면 극이 원점에 n-1개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존재합니다. 요거는 n-1 중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극이 하나 있죠. Z-1. 근데 요 Zn-1이라는 게 뭔지 한번 이걸 0으로 만들려면 이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등간격으로
n개의 0점이 단위원 위에 이렇게 생기게 돼요. 저걸 분석하면 근이 이제 다 이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 놈은 z의 n승의 마이너스 1은 0 이거의 근을 다 이 극 0점도에 찍으면 이렇게 단위원 위에 이렇게 찍히게 돼요. 그죠? 그런데 요 놈에 의해서 요 분모의 z-1에 의해서 z는 1인 지점에도 0점 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0점은 0점만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극점하고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과 0점이 상쇄가 되죠.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요 0점이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0점 주파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득이 0이 돼 버리고 근데 z가 1인 요 점에서는 이득이 0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커지겠죠.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이때는 커지고 계속 0점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크기 응답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걸 여기 적어놨습니다. 0점은 z는 1의 0점은 극과 상쇄된다. 그래서 0주파수에서 가장 큰 이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건 로우 패스 필터의 특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z는 1을 제외하고 z는 1서부터 등간격으로 n등분한 위치에 n-1개의 0점 주파수가 발생을 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결론적으로 이거는 FIR 필터냐 IIR 필터냐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유한한 항을 더했기 때문에 FIR 필터가 되고요. 그리고 인과적으로 미리 이 조건을 주고 시작을 했죠. 당연히 인과 필터입니다. 그래서 FIR 필터고 인과 필터의 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인과성을 갖는 이동평균 필터를 인과 이동평균 필터라고 한다. 길이가 n인 인과 이동평균 필터는 z는 1을 제외하고 주파수 응답을 0으로 만드는 0.n-1개가 단위원 위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문제 없죠? 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평균 필터에 어떤 입력 신호를 넣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동평균 필터를 통과하면 평활화가 된다. 지금 XN 요게 이제 입력이고요. 요 놈이 이제 시스템 얘기하는 거죠. 시스템, 그러니까 필터죠. 필터에 입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요게 입력이고, 요게 이제 출력이에요. 평활화가 됐는지 한번 보세요. 평활화가 됐죠. 평균을 계속 취해가 이동하면서 평균을 계속 취해가기 때문에 평활화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파수 성분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게 이제 입력 신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사인 세 개의 정연파가 합쳐진 건데 0.01파이, 0.05파이, 0.3파이 이렇게 되니까 주파수가 여기가 0.01 파이, 그 다음에 요 부분이 0.05파이, 그 다음에 요 부분이 0.3파이가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이제 출력된 걸 보니까 요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 가운데 있는 놈은 크기를 갖다가 줄이지 않았죠. 거의 그대로 이제 통과를 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 중간 것도. 근데 요 고주파 성분은 크기가 엄청 많이 준 상태죠. 필터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앰플리튜드 주파 성분이 많이 감쇄가 된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0.0이라고 0.05는 아마 여기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맞나요? 그렇죠. 요거 절반 내에 있는 거죠. 요 내에 있는 거고 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오히려 약간 증폭이 되거나 거의 크기가 그냥 1 정도 수준으로 통과를 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0.3 같은 경우는 어딘가요? 0.3파이면은 0.1, 0.0 한 이쯤 되겠네요. 이쯤. 그죠? 맞나요? 조금 옆으로 가나? 하여튼 크기가 작아졌죠. 그래서 감쇄를 시키게 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길이 n이 4인 이동 평균 필터가 있다. 임펄스 응답을 구하라. 뭐 쭉 있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바로. 임펄스 응답 같은 경우 길이 4인 이동 평균 필터니까 임펄스 응답 H를 쓰겠습니다. Hn은 순서대로 그냥 4분의 1 써주면 돼요. 4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이걸 갖고 바로 차분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Y의 n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 한 다음에 여기 x의 n,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n-1,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n-2,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n-3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뭐 그냥 쉽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달함수를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전달함수. 자, 이거 전달함수를 유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임펄스 응답, 그러니까 여기서 구해도 되고 여기서 구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요게 4분의 1이니까 전달함수 HZ는 4분의 1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4분의 1 이렇게 하나로 묶겠습니다. 어차피 다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맨 처음은 1 플러스 Z에 이제 한 번 딜레이 된 거죠. 요는 한 번 딜레이 된 거죠. 요는 한 번 딜레이 되듯이 그 다음에 두 번 딜레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 딜레이 된 게 끝이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임펄스 응답이 있으면 여기 개수들 쭉 있으면 이거 쭉 느려 쓰고 지연을 하나씩 그냥 계속 부과하면 된다. 이 사실만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썼는데 이걸 그대로 냅둘 거냐? 뭐 이걸 정리할 수도 있어요. 뭐 얘를 z분의 1로 하고 얘를 z제곱분의 1, z세제곱분의 1로 한 다음에 통분해도 돼요. 되는데 사실 이렇게 냅둬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극 0점을 어차피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극 0점을 유도하기 편한 형태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자, 어떻게 바꾸려면 요게 이제 초항이고요. 요게 이제 공비가 되겠죠. 그러면은 4분의 1의 초항 공비니까 1 마이너스 z의 마이너스 1에 초항이 어차피 1이니까 1 마이너스 z의 항의 개수가 총 4개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거 이렇게 바꿔 써도 되고요.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z의 잠깐만요. 여기 마이너스 4죠. z의 4승을 위아래에다 곱할 거예요. 분자 분모에다가 다 z의 4승을 곱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에 z의 4승인데 3승만 앞에 쓰고 z 하나만 뒤로 넣어서 얘랑 연산을 하게 되면 z-1이 될 것이고 요거는 z4승을 곱하게 되면 z4승에 마이너스 1이 돼 버리겠죠.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일단 유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극 0점을 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극과 0점을 구해보면 여기 z는 1일 때 이제 뭐 극이 있고 그 다음에 z가 0일 때 요거 3중극이 이렇게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게 이렇게 단위원이 있으면 단위원을 요 z는 1부터 시작해서 등간격으로 4등분으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3중근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극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상쇄되죠. 그죠? 그러면은 0점이 여기 3개 있을 거고 극이 원점에 3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극과 0점이 상쇄돼서 없어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뭐 존재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상쇄됐으니까. 자, 그럼 여기 이제 답은 제가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1 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그러니까 여기가 j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j니까 1 j 마이너스 1 j 마이너스 j 이렇게 이제 돌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구해진 겁니다. 이렇게 구해진 거고 그 다음에 극은 여기 1하고 그 다음에 원점하고의 3중극으로 존재한다. 근데 어차피 어떻게 된다? 상쇄돼서 없어진다. 뭐가? z는 1에서의 극과 0점은 상쇄돼서 없어진다.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일일이 뭐 풀고 그러는 것보다도 이거 전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동평균 필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돼 있으면 단위원은 이렇게 그리고 무조건 어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4등분 우리 길이에 따라서 만약에 5등분이다 그러면 이제 5개로 이제 등분해야 되죠. 그러면 한 이쯤에 있고 이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5개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n이 4니까 4등분해서 여기에 0점이 존재하고 근데 이 0점은 상쇄돼서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 극이 3중급으로 남는다. 뭐 이거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는 결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해도 되죠. 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6번 마지막 겁니다.
대칭성으로 선형 이상임을 필터임을 판별하라. 선형 이상 필터임을 판별을 하려면 대칭적, 임의의 수직축에 대해서 대칭적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0, n이 0이고 n이 1일 때고 n이 2일 때고 n이 3일 때입니다. 그럼 요걸 중심으로 대칭이죠. 짝수 대칭이잖아요. 그럼 선형 이상 필터가 맞구나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고, 요 0을 중심으로 얼마 이동했어요? 지연을 얼마 시켰어요? n이 1.5. 그러니까 지연시키는 게 1.5죠. 1.5. 그죠? 그러면 위상응답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n 오메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1.5 오메가. 이게 위상응답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크기 응답은 뭐 일단 따로 계산을 해야 되고, 위상응답 같은 경우에는 뒤에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1.5의 오메가 이게 붙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붙습니다. 자, 이 와중에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네요. 주파수 응답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걸 빼먹었네요. 자, 이거 주파수 응답 구하면서 위상응답이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주파수 응답 구하는 거 빼먹었네. 야, 이게 뭐 이렇게 산발적으로 써놔갖고 이거 한 번에 좀 지워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 한 번에 지우는 건 모르겠어. 싹 지우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응답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주파수 응답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주파수 응답은 h 오메가인데요. h 오메가는 어떻게 되냐면 1, 그 다음에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그 다음에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 오메가, 그 다음에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3 오메가 이렇게 될 텐데 이거 전체에 대해서 뭐다? 4분의 1, 그러니까 곱하기 0.25가 있는 거죠. 이렇게 0.25, 4분의 1 이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걸 할 겁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요게 초항이 이거고 공비가 이거니까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될 것이고 여기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약간 변형을 할게요. 요거 요 놈의 절반을 앞으로 빼라고 그랬죠. 항상 그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분의 오메가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 여기 그러면 뭐가 남나요? 익스포넨셜 j의 오메가에 나누기 2의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오메가 오버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고요. 분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요 놈의 절반, 그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여긴 그냥 2오메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익스포넨셜 j의 그냥 2오메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뭐다? 얘는 사인이다. 왜냐하면 얘가 2j로 나눠야 되고 얘도 2j로 나누게 되면 어차피 동일한 숫자로 나누는 거니까 이제 숫자 크기 변화가 없죠. 이거는 요 2j까지 포함했을 때 이건 사인, 얘도 사인. 그래서 그걸 사인으로 바꿔보자. 바꾸면서 이거부터 해볼게요. 사인. 그럼 이게 사인의 이 오메가 오버 2 이렇게 되고 여기는 사인의 2오메가죠. 2오메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요놈하고 요놈 계산한 게 이제 위상으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1.5 오메가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죠? 이 지워지면서 적당히 지워지면서 이게 남겠죠. 요놈이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주파수 응답인데 이 주파수 응답에서도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정확히 얘기하면이 아니라 쉽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뭐죠? 예, n분의 1. 원래는 n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사인. 이렇게. 이건 이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한 다음에 2분의 n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n의 오메가. 이건 뭐예요? 지연된 정도. 아까 1.5였잖아. 우리 계산할 때. 그러니까 그거 넣고. 그 다음에 n이 4짜리니까 4 넣고. 여기 4 넣고 하면 그냥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나온다고 그냥. 그죠?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해되시죠? 그죠? 네, 직관적으로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필터는 빗살 필터입니다. 빗살이라고 하는 거는 빗살무늬 토기할 때 빗살이에요. 그러니까 컴입니다. 빛, 머리 빗는 빛. 그 살처럼 생겼다 그래서 빗살 필터.
지금 여기 이제 주파수 응답, 크기 응답을 보면, 그쵸? B처럼 생겼죠? 요거 하나가 빗살이죠. 이렇게 하나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본적으로 빗살 필터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일정 시간 간격 n의 두 입력 샘플을 더하거나 뺀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뺐죠? 자, 이거를 주파수 응답으로 바꾸면은, 전달 함수로 바꾸면은, 요렇게 Z 변환을 하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주파수 응답보다는 전달 함수를 많이 쓰니까, 전달 함수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1이고, 요거는 Z-n승이고, 요거를 이렇게 분자분모로 나누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놈을 갖고 우리가 이제 주파수 응답을 한번 상상을 해보죠. 먼저 Z가 0인 지점, 요 지점에 극점이 발생하니까 극점 요렇게, 요건 이제 4개짜리고요. 요거는 이제 5개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 보시면 Z의 n승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0점이 어디서 발생하느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이거를 0이라고 두고 0점을 구하면 되는데, 구하는 것 자체도 뭐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 형태를 보고 우리가 대충 0점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하는 게 더 좋습니다. Zn이 0이니까 예를 들어 Z에 2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조건 0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1은 무조건 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저주파 DC죠, DC. DC에는 무조건 뭐다? 0점이 있다. 그죠? 근데 그거를 등 간격이죠, 이거. 등 간격으로 나눈 건데, 만약에 n이 4다 그러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등 간격으로 나누다 보니까, 여기 n이 5니까 이건 여기 있고 여기 5개로 나눈 거죠. 여기마다 이제 0점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거죠. 0, 그러니까 골이 어디서 생기느냐? 골이 여기 생기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이렇게 2개씩 생겨야 되겠죠. 이렇게 2개씩. 그 왜 그러냐면, 얘 기준으로 보면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이 반대쪽으로 보면 얘하고 얘죠.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같은 점이죠. 그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우리가 골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이해해야 되냐면, 이 빗살 필터는 기본적으로 노치 필터예요. 노치. 특정 주파수를 없애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DC 제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 제거할 수 있고요. 얘 제거할 수 있고요. 우리 고조파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조파는 뭐냐면 기본 주파수 F0가 있고, 요거를 n배한 거, 정수배한 거, 이 정수배한 주파수의 모음, 이걸 고조파라고 불러요. 고조파. 고주파가 아니라 고조파. 하모닉스, 영어로는 하모닉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F0고 요거가 EF0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모닉스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잡음 같은 게, 특히 전원 잡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저렇게 하모닉스의 형태로 생기거든요. 그럼 그 전원 잡음 같은 하모닉스를 일거에 이제 우리가 노치를 시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컴필터를 쓰는 게 좋겠죠.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더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게 빼는 게 아니라 더하는 것도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0점이 어느 위치에 생기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0점이 생기는 위치를 예측해서 역으로 설계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0점이 생기는 위치는 빼면은 무조건 Z의 n의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디에 무조건 0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DC에는 무조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DC 기준으로 등 간격으로 나눠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등 간격으로 몇 개를 만든다? n개를 만들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4개죠, 4개. 여기서는 5개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n 파이인 지점, 그러니까 요 지점이죠. 가장 고주파수. 이 지점이 0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노치를 시킬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건데, n이 짝수이면 이 경우를 얘기하니까 이때는 0이 됩니다. 근데 n이 홀수가 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0점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통과시키는 경우가 돼 버리니까 이게 좀 곤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계해야 되는지 잘 확인해서 짝수를 할 건지 홀수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뺀다고 했는데요. 뺀다고 하는 거는 임펄스 응답이 여기 뜨면 여기 이렇게 반대로 교번을 한다는 얘기니까 하이패스 필터잖아요. 그러니까 DC에 무조건 0점이 있어야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 하이패스 필터잖아요. 그러니까 DC에 무조건 0점 있어야죠, 여기. 그죠? 그죠? DC는 제거가 돼야 되니까.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얘기한 대로 그냥 뭐 1-Z의 n승이면 요게 0이 나오려면 아 이거는 Z는 1일 때 무조건 0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0점 무조건 쓰고 요거의 등간격으로 이렇게 나눠라. 아,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자, 극은 어떻게 되냐면 원점에 n개가 있고요. n개 있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0점은 Z는 1, Z는 1 여기서부터죠. 거기서 등간격으로 n등분한 위치, n개의 0점 주파수가 발생한다. 자, 이건 FIR 필터죠. 당연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FIR 필터고 인과 필터가 맞나? 맞죠. 그죠? n이 0보다 작을 때는 임펄스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인과 필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거나 빼주면 주파수 응답을 0으로 만드는 0.n개가 단위원 위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노치 필터인 빗살 필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빗살 필터는 이제 이런 형태, 두 번째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 아까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더하기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Z 변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문제 없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Z의 n승 플러스 1은 0. 자, 이거의 근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냐면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여기 가장 고주파에 무조건 0점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요거 각도를 봅시다. 요 각도가 얼마겠어요? n분의 2파이겠죠. 왜냐하면 2파이를 n개로 n등분 한다는 거는 명확하니까 그걸 2파이를 n등분을 하면 되는 건데 2파이분의 n분의 2파이가 아니라 요 절반 여기 요건 뭐겠어요? n분의 파이겠죠. n분의 파이. 그죠? 요 n분의 파이인 지점 여기에 무조건 0점 생긴다. 이걸 갖고 n분의 2파이씩 돌려가면서 여기 n분의 2파이죠. 그죠? 요 차이는 요 차이도 n분의 2파이고요.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채워라. 0점을 채워라. 아시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근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이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무조건 이 DC 부분 여기에 0점 무조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거 교본하지 않잖아요. 이거 교본하지 않잖아. 그 뭐야? 로우 패스 필터거든. 그러니까 로우 패스 DC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DC에서 무조건 0점 안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0점이 이렇게 해서 n분의 파이부터 시작한다. 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잘 넣어두시는 게 아마 역으로 설계할 때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일 때 어떻게 되느냐? 파일 때가 이제 뭐 Z가 얼마일 때,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아니에요? 넣으면 되지 뭐. 넣어서 구하면 2 나오고 0 나오고, n 짝수일 때는 무조건 2 나오고, n이 홀수일 때는 0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네, 그렇게 한번 이제 고주파일 땐 그렇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결국은 이제 원점의 n개의 중국, 여기 있는데, 여기 n개입니다.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0점은 Z가 익스포넨셜 n분의 j파이 여기서부터 등간격으로 n등분한 위치에 존재한다. 그럼 n개의 0점 주파수가 발생한다. 당연히 이것도 FIR 필터고 인과 필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 DC에는 무조건 통과, 그렇죠? 여기도 통과, 그죠? 근데 요거하고의 차이 뭐냐면 요점 지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n분의 파이라고요. n분의 파이. 그죠? 그 얘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n이 몇 개입니까? 4분의 파이죠. 이게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인 지점부터 0점이 생겨갖고 2분의 파이씩 증가한다. 그런 얘기죠. 2분의 파이씩.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n개를 0점을 고를 그리면 된다. 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까지가 얼마예요? 5분의 파이. 그죠? 5분의 파이니까 5분의 2파이씩 증가. 5분의 2파이씩. 무슨 얘기인지 하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파수 응답이 생긴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빗살 필터에 대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신호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신호를 얻었다. 이 중에서 DC는 DC 레벨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바이어스이고 30Hz 성분은 원하는 신호 성분이고
60Hz의 배수에 해당하는 고주파 성분은 전원잡입니다. 그랬어요. 보시면 요거 뭐예요? 요거 전원잡, DC 바이어스죠. DC 바이어스. 요게 뭐예요? 원하는 신호. 얘는 우리 이제 전원잡음의 1차 성분이죠. 기본 주파수. 얘는 EF0고 주파수가 2배 증가했잖아요. 그죠? 이건 주파수 3배 증가했으니까 3F0. 이건 다 고주파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주파 성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다 삭제. 요것도 삭제. 얘만 남겨라 그런 얘기죠. 남겨라. DC 바이어스는 지금 얘기하긴 그렇고 하여튼 뭐 DC 바이어스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다 지워라. 얘만 남겨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위식을 600Hz로 표본한 이산 신호를 먼저 구해 봐야 되겠죠. 우리 이제 디지털 필터 설계해야 되니까. 이산 신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일일이 다 하지는 않고 여기 보시면 이제 x 일일이 합시다. n은 1 플러스 코사인 한 다음에 얘는 60파인데 이걸 600Hz로 샘플링을 표본화를 했으니까 그냥 나누면 되죠. 그러면은 0.1 파이 n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0.2겠네요. 그러면 플러스 0.1에 코사인에 0.2 파이 n 이렇게 될 거고, 뭐 똑같은 식으로 계속 가면 이건 0. 어떻게 되나요? 요거 기준으로 0.4겠네요. 그러면은 0.05에 코사인에 0.4 파이 n, 마지막 건 어떻게 되나요? 0.01에 코사인에 이거는 0. 어떻게 될까요? 600으로 나누면은 0.6 정도 되겠네요. 0.6 파이 n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이 어때야 되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먼저 이제 0. 여기가 파이라고 하고 요건 이제 오메가입니다. 뭐 이쪽이 마이너스 파이인데 어차피 이쪽은 짝수대칭이 될 테니까 이제 양수측만 고려를 한번 해 보면 되겠죠. 파이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0.1. 그 다음에 DC도 있겠죠. 여기 DC 깔끔하게 쓸까? DC고 여기가 0.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0.2고 그 다음에 여기가 0.4고 여기가 0.6이고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지우고 그럼 0.8 한 이쯤 되겠네요. 여기가 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 뒤에는 다 이제 파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1, 0.2, 0.4, 0.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따 DC도 지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0.46 그러면 여기 8 있고 이렇게 지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0.8이 있다 그러면은 요놈 지워질 수 있고 요놈 지워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놈 지워지고 요놈은 살려야죠. 요놈은 살리고 그 다음에 이거죠. 0.1 이거 좀 잘 안 보이나요? 다시 쓸까요? 다시 지우고 여기가 0.1입니다. 0.1 그리고 여기가 0.2 그리고 여기가 0.4 여기가 0.6 여기가 0.8 근데 신호 성분 지워야 될 거는 뭘 지워야 되느냐? 얘를 지워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DC까지 이렇게 지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빗살 필터의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맞죠? 그럼 0점이 몇 개 생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데 여기 0부터 시작하고 요 놈은 공통으로 저 마이너스로 가면 공통이니까 총 n이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1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 그지? 그 다음에 0점 주파수가 여기도 형성이 돼야 돼요. 그 무슨 얘기예요? 빼란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HZ는 1 마이너스 Z의 마이너스 10승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식을 뭐 약간 변형하면 뭐 Z의 10승 분의 여기가 Z의 10승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예, 문제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여기서부터 0점 생기고 이건 이제
극 0점도 그리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해서 총 0점이 몇 개 생기냐면 10개가 생겨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생긴다는 거고. 그리고 임펄스 응답을 하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차이가 10개죠. 10.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가 생기냐면 골이 10개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원 잡음과 바이어스를 제거하는 가장 낮은 차수의 필터의 전달 함수를 설계하라. 설계했죠,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설계한 필터에 이산 신호를 입력할 때 출력을 매트랩으로 그려. 이건 매트랩 그리는 거니까요. 요 놈을 우리가 매트랩으로 그리면 이렇게 얻어지게 되고, 여기 이제 스펙트럼이 보이는데요. 이 DTFT 한 건데, 요게 DC, 요게 이제 내가 원하는 텀, 요거하고 요게 삭제돼야 될 텀이죠. 그거를 이렇게 통과시켰어. 필터를 통과시키니까 시간 영역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주파수 영역에서는 보세요. 요 DC 제거됐죠? 제거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고주파 성분들 다 제거됐죠? 제거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뜨는 성분이 있긴 한데 그런 거 제거되고 요 성분 크기는 0.5 정도인데 그대로 유지가 됐죠. 쭉 잘. 그죠? 그러니까 원하는 성분만 잘 걸러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디지털 공진기입니다. 먼저 이제 공진주파수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공진주파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어떠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스템은 고유한 주파수, 고유주파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고유주파수.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죠. 얘가 고유주파수를 오메가 C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입력으로 뭐를 넣냐면 코사인 오메가 CN, 그러니까 동일 주파수, 그 고유 주파수를 입력을 시키면 이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발산을 해버리는 거죠. 그 책에는 그런 얘기 해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어떤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의 고유 주파수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회다 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그 학생한테 하루에 한 번씩 공부하라고 막 뭐라 해. 그럼 걔는 폭발하지 않아. 한 달에 한 번씩 뭐라 그래. 폭발하지 않아.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하면 폭발한다고 학생이. 그만해라고. 그죠? 그게 공진주파수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회로 같은 데서 LC 회로의 공진주파수라는 표현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공진주파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FC는 루트 LC분의 1로 구하거든요. 이게 뭘 구한 거냐면 이제 L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C가 있는 거죠. C가 있어서 얘가 에너지 방출하고 얘가 에너지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주파수가 이 주파수거든요. 요 회로에 어떤 AC 회로가 있어서 그 AC 회로를 입력을 FC로 맞추게 되면 계속 여기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게 이제 공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탠딩 웨이브라는 게 있는데 스탠딩 웨이브는 정상파입니다. 정상파.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한 것 중에 어떤 와인 컵이 있다 그러면 와인 컵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그 스탠딩 웨이브는 요 폭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주기에 맞는 그럼 주파수가 정해지겠죠. 주파수가 뭘로 이렇게 이제 이 안에 파형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얘는 계속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아오고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걸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죠. 코사인이 이렇게 이런 파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정상파라는 거 아니에요. 스탠딩 웨이브. 그 다음에 튜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거. 라디오 주파수를 이 LC 회로 같은 걸 이용하는데요. 그걸 적절히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우리가 입력으로 들어오는 안테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신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 성분만 크게 증폭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디지털 튜너 같은 걸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공진 주파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디지털 공진기를 한번 설계를 해보자. 자, 이걸 어떻게 설계하면 되겠느냐? 어떤 특정 주파수 성분의 이득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죠. 여기 보면 극이 있는데 그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근데 이제 원점 내가 원하는 주파수가 요거죠. 요 오메가. 요 오메가에 해당하는 위상각에 해당하는 극을 만들어서 극을 단위원 근처에 위치시키면 되겠죠. 단위원 근처에 위치시키면 시킬수록 이 이득이 점점 커지겠죠. 지금 요 극이요. 여기 보시면 두 개의 극이 있는데 요 두 개의 극이 뭘 얘기하고 하나는 이거고요. 하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득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더 날카로워진다는 얘기죠. 그죠? 되도록이면 단위원 근처에 위치시켜라. 근데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순간 발산해 버리니까 예, 출력이 완전히 무한대가 돼 버리죠.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면 되겠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진 주파수 오메가 제로의 위치의 단위원 내에 복소 공액극을 위치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공진기를 설계할 수 있다. 극을 위치시켰기 때문에 IIR 필터로 구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0점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0점은 일단 원점에 존재시키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원점에 존재하게 되면 이득이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잖아요. 그죠? 0점은 이제 선행만 발생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어차피 극도 2개, 0점도 2개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원점이 아니라 Z는 1에 위치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 1에 위치시키면 여기하고 여기에 위치시키겠다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위치시키나요? 지금 이걸 원점에 위치시켰더니 여기 0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이일 때가 정확하게 0으로 안 떨어져요. 이거를 억지로 0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면 크기 응답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고 이것도 이렇게 바뀌고 이것도 이렇게 바뀌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럼 뭐야? 더 날카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0점도 0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에 위치시켜 갖고 예, 요 차단대역을 아주 0으로 끌어내린다라는 거죠. 그럼 더 약간이라도 좋은 특성의 디지털 공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은 극을 요게 하나의 극이고요. 또 요게 하나의 극입니다. R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요건 이제 복소 공액극으로 위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를 쌍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요건 이렇게. 그러니까 0점도 두 개 생기죠. 근데 이 0점은 어떤 0점이 생긴 거예요? Z는 0에서의 0점이 생긴 거니까 원점에서의 0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R은 어떻게 정하겠느냐? R은 우리가 대역폭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대역폭입니다. 요 대역폭 앞서 우리가 식에서 봤죠? 2의 1-R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역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최대이득의 루트 2분의 1 되는 지점. 그럼 대략 한 이 지점쯤 되겠네. 요 폭을 얘기하는 거죠. 요 폭. 요게 대역폭이죠. 요게 델타 오메가입니다. 그거는 요 반지름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요 R은 요 대역폭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요 R로 쓰고, 요 R로. 그 다음에 요 오메가 제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진 주파수를 만들고 싶은 위치, 거기다가 오메가 제로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렇게. 그럼 이건 뭐자? 디지털 공진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것은 뭐냐면요. 결국은 이제 요거하고 요건 같은데, 극은 같은데 0점을 1과 마이너스 1 여기 만들어 놓은 거죠. 1하고 마이너스 1.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 보면 여기 원점에 있던 0점이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날카로운 특성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요 놈을 정리할 것 같으면 요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요 비제로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전체 크기를 높이거나 낮추는 계수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공진되는 주파수의 크기를 얼마로 맞출 거냐에 따라서 공진되는 주파수 성분의 크기를 이득을 얼마로 맞출 거냐에 따라서 이득을 요 비제로는 조절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정리된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고위주파수 부근의 단위원 근처의 내부에 켤레 복소극을 위치시키면 디지털 공진기를 구현할 수 있다. 이때 대응되는 두 개의 0점을 Z equal 플러스 마이너스 1에 위치시키면 더 날카로운 선택 특성을 가진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공진기에 대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AM 라디오 방송국은 오메가 C 10파이 K 라디안 퍼 세컨드의 코사인 파의 음성을 실어 전송한다. 이때 이를 수신하기 위한 디지털 튜너를 설계해봐라. 표본화 주파수는 FS는 30kHz라고 가정하고 대역폭은 0.2가 되도록 하라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공진 주파수를 뭐예요? 오메가 C 요걸 이제 잡아야 되죠. 그래서 표본화 주파수가 30kHz니까 이 오메가 C를 저 30kHz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라지 오메가 C 공진 주파수는 어떻게 되냐면 3분의 파이가 되겠죠. 3분의 파이 나눠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대역폭이 델타 오메가가 0.2니까요. 델타 오메가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2 곱하기 1 마이너스 R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R은 2분의 델타 오메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데 요게 이제 거꾸로 돼야 되죠. 1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1 마이너스 2분의 델타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0.2가 돼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건 0.9가 됩니다. 그러니까 극의 반지름은 0.9가 돼야 되고요. 극의 위상은 3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 기준에 맞게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HZ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Z 마이너스 0.9의 익스포넨셜 j 3분의 파이 요게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z 마이너스 0.9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3분의 파이가 이렇게 있어줘야 되죠. 켤레극으로. 그 다음에 분자에는 z 마이너스 1, z 플러스 이렇게 해야 되죠. 물론 이거를 그냥 요걸 그냥 z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좋은 특성을 얻기 위해서 이걸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자, 요거 정리하면 요게 나옵니다. 여기가 z 제곱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분모는 z 제곱 마이너스 0.9 z 플러스 0.81이 나옵니다. 자, 이거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제 이게 개수를 얼마로 둘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그 튜너를 설계했을 때 내가 원하는 주파수의 크기, 그 이득을 지금 1로 두겠다는 거죠. 1로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뭐가 곱해져요? 10.5가 이렇게 곱해지게 된 거죠. 그렇지만 요 10.5라고 하는 값은 사실 안 써줘도 됩니다. 안 써주고 그냥 이것만 그냥 써줘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적절한 여기 Z에다가 여기 해당하는 위치 요거 혹은 뭐 익스포넨셜 j 3분의 파이 이걸 넣어서 계산을 해갖고 그 결과 크기 값이 이득 값이 1이 나오게끔 요 개수를 그냥 맞춘 거죠. 그렇게 맞추면 됩니다. 맞추면 되는데 뭐 여기서 맞추는 작업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고 요거 사실 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책으로 구성하려다 보니까 10.5라고 제가 넣게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얻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노치 필터에 대해서 좀 설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치 필터는 공진 필터의 역 필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원래 이제 그 공진 필터는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노치 필터는 공진 필터의 역 필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노치 주파수 오메가 제로의 위치의 단위원 위에 복소 공액 0점을 위치시키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이제 그 여기 한 0점 뭐 어느 정도 나오겠죠. 한 0.2나 뭐 여기 마이너스 0.2나 뭐 0.2 정도 되겠는데 어쨌든 이 주파수에 해당하는 위상에 요만큼 요각도죠. 거기 단위원 위에 0점을 이렇게 공액 복소, 켤레 복소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주파수의 0점이 형성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나머지 극이 문제입니다. 그 극을 어떻게 할 거냐? 극은 원점에 위치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중극으로 이렇게 두 개가 여기 두 개죠. 이게 위치시킬 수가 있고 아니면 요 극을 갖다가 0점 근처로 이렇게 몰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날카로운 특성을 가질까요? 당연히 요 아래에 있는 것이 더 날카로운 특성을 갖겠죠. 이 원점 이외의 위의 극 같은 경우는 전혀 이 주파수 응답에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원점 또는 노치 주파수 0점 부근에 위치시킬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원점에 위치시키면 이게 FIR 필터가 되는데 이렇게 그 근처에 갖다 붙이면 이게 IIR 필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복잡도가 아무래도 요놈이 더 증가하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너무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생겨요. 이렇게 보면 요 위에 거랑 요 아래 거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좀 드라마틱하고 위상도 이렇게 많이 날카롭게 바뀌게 되죠.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IAR 로치 필터를 당연히 쓸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식을 한번 유도해 봅시다. 지금 이건 전달함수 유도인데 FIR 로치 필터 같은 경우에는 두 국이 모두 원점에 배치했다 그러면 이제 0점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0점 있고요. 여기 0점 있죠. 요걸 요렇게 식을 만들어서 전개하면 요런 형태가 얻어지고 이거를 양변을 Z제곱으로 통분하게 되면 요렇게 되겠죠. 요 비제로는 이제 뭡니까? 그 상수죠, 상수.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전개를 하면 z제곱에 마이너스 2 코사인 오메가 제로 z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z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FIR 로치 필터고 IIR 로치 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0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요 아래다가 요렇게 이제 식을 만들어 놨죠. 이렇게. 이건 뭐냐면 극점을 요 0점 그쪽에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요 R 혹은 감마는 1보다 작은 거죠. 1보다 작은 거. 왜냐하면 여기 0점은 1이니까 요 극의 반지름은 1보다 좀 작게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좀 알아두긴 합시다. 감마의 익스포넨셜 여기 j 오메가 제로에 여기 z 마이너스 1 그리고 1 플러스 감마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에 z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두 개의 극점을 이용해서 전달함수를 만든 거고, 그게 이제 이쪽에 분모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완전히 같은 식이죠. 얘하고. 근데 요 식을 외워두면 좋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 결국은 여기 들어갈 게 뭘 외워두라는 거냐면요. 여기 들어갈 게 두근의 합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두근의 곱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의 근은 뭐예요? 이 감마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제로하고 감마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요거잖아요. 두근의 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r 제곱이 되겠죠. 이건 상수에서 없어지고 두근의 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이 코사인으로 바뀌어서 여기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 하나를 좀 외워두는 건 필요하다. 요 식을.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문제를 풀거나 혹은 간단하게 어떤 설계를 할 때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전달함수를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놓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죠? 나중에 저것도 활용할 거고. 사실 이 전 문제, 이 노치 필터 하기 전 문제에서도 사실은 전개를 할 때 이제 이 식을 이용하면 편하죠.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놈, 요게 NZ라면, 이게 NZ라면, 요거는 NZ의 나누기 R입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Z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2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승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Z 제곱분의 R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 얘랑 하게 되면 얘도 Z분의 R이 된다고. Z분의 R.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R분의 Z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죠. 여기 보시면 요식에 z를 넣지 않고 요식에 r분의 z를 넣게 되면 그럼 이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좀 제가 헷갈리게 얘기했네. 요식에 z를 넣으면 이제 원래 이제 이 식이 나와야 되는 거고 요 r분의 z를 또 이 식에 넣는 거죠. 그럼 요 아래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이거 이제 쓰는 표기법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계산 결과는 이렇게 가장 높은 차수를 순서대로 내림 차수로 쓰면 이렇게 결과가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건데 아까 이미 비교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얘기해 볼게요. 0.0점 있고요. 똑같은 위치에 0.0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원점에다 두느냐 이쪽에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FIR이죠. 유한하죠. 근데 얘는 끝까지 이렇게다가 끝까지 존재하죠. 그러니까 IIR이 되고요. 이미 주파수 응답에서 너무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노치 필터는 보통 IIR 필터의 형태로 써야만 되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노치 주파수의 단위 원 위의 켤레복수 0점을 위치시키면 디지털 공진기의 역필터인 노치 필터를 구현할 수 있다. 이때 대응되는 두 개의 켤레복수 극을 켤레복수 0점 가까이에 위치시키면 더 날카로운 선택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빗살 필터도 노치 필터였어요. 그러니까 빗살 필터는 근데 이제 뭐였냐면 FIR 필터였거든요. 그러니까 빗살 필터 다시 생각해 보면 요거는 요거. 그러니까 FIR 필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도 그걸 갖다가 원점 그 0점 근처에 갖다가 이렇게 위치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극이 이렇게 새롭게 모든 등간격으로 이렇게 0점 근처에 다 위치시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어떤 날카로운 특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위치시키기 위해서 여기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다가 요걸 nz라고 할 때 요 z 자리에 r분의 z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죠? 우리 앞서 이런 노테이션 공부했었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zn의 1, zn의 마이너스 rn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바꿔주면 0점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극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서 우리가 봤던 빗살 필터 대비해서 조금 더 날카롭게 변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 크기 응답을 보면. 그죠? 이렇게 해도 노치 필터를 설계할 수 있다. 물론 빗살 필터 그 자체도 노치 필터이지만 그 노치 필터는 별로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기 때문에 좋은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특성 개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노치 필터에 대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샘플링 주파수 fs가 720인 헤르츠인 시스템에서 60Hz의 전원 잡음을 제거하는 디지털 IR 노치 필터를 설계해라. 이제 극 0점도를 그려봐야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720인데 우리가 제거하려고 하는 주파수는 60Hz니까 요게 이제 그 120 그 파이 이건 이제 라디안 퍼 세컨드죠. 라드 퍼 세크. 자, 이걸 뭘로 나눈다? 72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얼마냐? 6분의 파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단위원이 단위원 잘못 그렸네. 그냥 갑시다. 여기가 6분의 파이니까 이게 좀 깔아 앉아야 되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이것도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여기에 뭐가 존재해야 된다? 0점이 존재해야 된다. 그럼 요 반대에도 똑같이 0점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노치 대역폭은 오메가 델타 오메가가 0.2가 되도록 하라. 우리 노치 대역폭은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이게 이제 극과 결정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1-r 이런 거 있었죠? 이게 뭐예요? 극의 반지름. 이 0점의 반지름이 아니라 극의 반지름입니다. 극. 근데 요거 계산하면 요게 0.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r은 어떻게 되냐면 0.9가 돼야 됩니다. 0.9. 그죠? 그러니까 노치 필터가 조금 더 그 날카로운 특성을 가지려면 극이 같은 주파수의 극이 0점의 근처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라고요? 반지름이 0.9라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전달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HZ는 요식도 외워두면 좋습니다. 제가 이 외우라는 얘기 했는지 모르겠네. 또 얘기할 겁니다. 넘어가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2r의 코사인 오메가의 z의 마이너스 1승의 플러스 r 제곱의 z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이제 요 식을 외워야 됩니다. 이건 뭐에 관한 거냐면 극에 관한 겁니다. 극은 반지름 r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0.9죠. 0.9기 때문에 r이 살아있는 거고요. 0점은 반지름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r에다 1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냥 2 코사인 오메가에 그 다음에 z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r 제곱에 z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 식을 뭐 외우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여기 r 제곱도 필요 없죠. r이 1이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0.9를 대입하고 코사인 오메가는 오메가가 6분의 파이잖아. 지금 여기서 6분의 파이라고 구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6분의 파이 여기 넣고 r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6분의 파이는 얼마냐면요. 2분의 1입니다. 코사인 참이 2분의 1이니까 그냥 r이 되니까 1 마이너스 0.9에 z 마이너스 1에 플러스 0.81에 z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될 것이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z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z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게 최종 우리가 원하는 노치 필터의 전달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디지털 미분기입니다. 디지털 미분기. 사실 이번 챕터에 공부하는 것들은 앞서 극 0점 배치에 따른 필터 특성, 이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쭉쭉쭉쭉 보면서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아마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연속 시간 미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생각해 본 다음에 그거를 이산 시간 미분으로 한번 바꿔볼 겁니다. 자, 연속 시간 미분은 요식입니다. dt분의 dht. 이걸 갖다가 풀이의 변환을 하면 이거는 이제 CTFT죠. 그러면 H 오메가는 J 오메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J 오메가를 계속 곱해 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이산 시간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H 오메가는 J의 라지 오메가로 바꾸고요. 그 오메가는 파이 내부에 존재한다.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이산 시간 미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얘 등까지 완전히. 그 다음에 이걸 역으로 DTFT라면 이런 신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역 DTFT 하는 것을 그 전에 강의할 때는 하나하나 다 유도를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유도를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뺐어요. 뺐고 그냥 임펄스 응답이 이렇게 얻어진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이 식을 그냥 외우세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예, 그거를 일일이 유도하는 것보다는 뭐 유도도 하긴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들어와서 논문도 쓰고 그러려면 당연히 유도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학부과정이니까 복잡한 건 좀 빼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얻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얻어진 임펄스 응답을 그대로 이제 시간 평면에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홀수대칭입니다. 홀수대칭이고 그 다음에 무한 임펄스 응답을 가져요. 쭉 가죠. 이쪽으로 쭉 가고 이쪽으로 쭉 가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쪽에 임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인과 시스템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연속 시간 미분과 완전히 등가인 이산 시간 미분은 구현할 수 없다가 되죠. 맞죠? 완전히 등가인 이산 시간 미분은 구현할 수 없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펄스 응답을 구해보니까 교본을 하고 있죠. 이렇게 교본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미분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이패스 필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미분은 뭐예요? 기울기를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고주파 성분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이패스 필터 특성을 갖게 되는데 자, 요놈을 기준으로 우리가 크기 응답을 그리면 요렇게 그어지겠죠.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그어지고. 맞죠? 여기는 짝수 대칭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상 응답을 보겠습니다. 위상 응답 요거는 뭐예요? 이미지너리 값만 있잖아요. 허수 값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오메가가 0보다 크면 무조건 2분의 파이고 오메가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왜냐면 이거 아니면 이게 보세요. J 오메가니까 오메가가 0보다 크면은 여기만 왔다 갔다 하잖아. 여기하고 여기 사이만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위상은 2분의 파이죠. 무조건.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될 수도 있겠죠. 오메가가 0보다 작아져 버려 갖고 그러면 여기만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가 이제 리얼이고 여기가 이미지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위상응답이 그려지게 돼요. 자, 근데 뭐 이거 그리는 거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우리가 이제 간과하면 안 될 게 뭐냐면 여기 제가 1차 근사라고 해놨어요. 1차 근사.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거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1차 근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직선의 형태가 돼 있어야만 이게 완벽한 미분인데 이렇게 안 하고 좀 약간 저주파에서는 비슷하게 가다가 고주파에서는 미분의 특성이 약간 희미해지는 이런 식으로 1차 근사를 한 경우도 있다. 1차 근사. 그 경우를 우리가 다음 장표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차 근사 디지털 미분기를 여기 설계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건 FIR 필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H 오메가가 1이 있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임펄스 응답 기준으로는 H에는 1 마이너스, 그러니까 1이 아니라 델타 n 마이너스 델타 n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그럼 뭐예요, 이거? 차분이죠, 차분. 우리가 열심히 했던 차분. 이게 이제 눈으로 안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차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어차피 입력을 요 HN에다 컨볼루션 해야 되니까 YN은 XN에 마이너스 XN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러면 차분이라는 게 명확하죠. 그죠? 차분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 차분에 해당하는 임펄스 응답을 이렇게 DTFT 한 개 요거라는 거죠. 우리 이제 차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죠. 차분이 디지털에서는 미분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게 이제 1차 근사 디지털 미분기가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오일러 공식에서 요 놈은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거의 크기 응답을 구해야 되니까 절대값을 취해야 되니까 요거의 제곱, 거기다가 요거의 제곱, 그러면 이렇게 나타날 거고, 요거 이제 요 놈을 풀어 헤친 다음에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2를 이용하면 그러면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코사인 오메가가 있는데요. 이 코사인 오메가는 이거 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2의 사인 제곱 2분의 오메가인가 뭐 이럴 거예요. 그죠? 그죠? 이런 식이 있죠. 우리 백악 공식, 반각 공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이렇게 보통은 공식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이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분의 2죠. 뭐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을 거고. 어쨌든 뭐 어떤 공식을 이용하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오메가가 요거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루트 밖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백악 반각 공식을 잘못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맞을 겁니다. 맞을 건데 저렇게 해주면 돼요. 찾아보면 되니까. 자,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세타가 거의 0에 가까울 때 사인 세타는 그대로 세타가 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이제 근사값이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작다. 그러니까 세타가 매우 작을 때 사인 세타에서 세타는 그냥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H 오메가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2분의 오메가가 매우 작다면 2분의 오메가가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2랑 상쇄되면서 그냥 오메가만 남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뭡니까 이거? H 오메가가 거의 오메가에 가깝다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크기 응답을 구해보면 아까 이제 정확히 우리가 원했던 거는 뭐겠어요? 원한 거는 직선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직선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지만 그 약간 이게 끝에 가서 거의 이제 그 파이 근처에 가서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 이것도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 그래서 아까 우리 근사할 때 이게 거의 0에 가까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근처에서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미분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미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파에서 디지털 미분기에 굉장히 근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연속시간 미분은 이산시간 1차 차분과 근사적으로 등가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사적으로 등가다. 저걸 완전히 똑같게 만들려면은 인과성 때문에 구현을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FIR 필터 갖고는 안 됩니다. IR 필터의 개념을 도입해서 저걸 거의 직선이 나오게끔 거의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미분기에 대한 간단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내용이 어렵고 그런 건 아니고요. 차분기, 그러니까 차분기가 이제 아날로그에서 그 미분기가 동등하다는 거를 그냥 설명하려고 그렇게 낸 문제입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y에 하나 숫자를 한번 적어 놓을까요? 4라고 하면 이게 이제 x에 4에서 빼기 x에 3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4라고 하면 예를 들어 샘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있겠죠. 그 4에서 그러니까 여기 크기가 여기가 4입니다. 4고 여기가 3이니까요. x4에서 x3을 뺐다는 건 뭐냐면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분자에 이게 뭡니까? 4에서 3 이렇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어차피 값이 1이니까 4에서 3을 뺐다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요 길이죠. 요 길이. 그럼 이게 뭡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돼버리죠. 이게 뭐예요? 요 기울기죠. 기울기. 그럼 이게 미분이 맞죠? 그죠? 기울기 구한 거니까.
그죠? 근데 다만 요 x축의 길이를 항상 1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신호 처리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가 길이가 1인가요? 그렇진 않죠.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표본화 주파수가 fs가 10kHz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요 간격, 표본화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간격은 10k분의 1이니까 1 over 10k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0.000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길이는 얼마예요? 0.0001이죠. 그쵸? 그럼 이제 이게 연속 시간 미분하고 차분하고 근사되기 위한 스케일링 계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0.001을 요 간격이 0.0001 요렇게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x4에 마이너스 x에 3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만 이게 이제 완벽하게 미분 dt분의 d 뭐 예를 들어서 xt 이거랑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죠? 이건 뭐 어차피 선형이니까 그 요 미소 간격을 아주 작게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선형이니까 작게 하나 크게 하나 차이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0.001이라는 값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실 거의 미분 것 같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요거에 근사되기 위한 스케일링 개수는 얼마겠어요? 10의 4승이죠. 10의 4승. 10의 4승에 x에 4에 빼기 x에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이거 역수치한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샘플링 주파수가 된다고요. 그죠? 요게 샘플링 주파수 fs죠. 요건 ts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힐버트 변환기입니다. 힐버트 변환기라는 건 뭐냐면 양주파수의 위상은 마이너스 J만큼 회전시키고요. 음주파수의 위상은 J만큼 회전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H에 예를 들어서 오메가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뭐냐면은 H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H의 마이너스 오메가 그러니까 양주파수 성분화 스펙트럼과 음주파수 스펙트럼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다 힐버트 변환을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건 힐버트 변환 된 겁니다. 양주파수는 마이너스 J에는 마이너스 J만 이렇게 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J가 그냥 곱해지는 거죠. 음주파수는 J가 곱해져야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놈을 실수부로 하고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놈을 허수부로 해서 더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H 오메가를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J의 H의 H 오메가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H 플러스의 오메가 플러스 H 마이너스의 오메가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J를 곱하게 되니까 J 이제 곱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J의 H의 플러스 오메가 그 다음에 플러스 J의 H의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플러스가 돼버릴 거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건 삭제돼 버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배가 됩니다. 뭐가? H 플러스만 이렇게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양주파수 성분만 살아남는 거죠. 근데 2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든 신호를 뭐냐면 해석적 신호라 불러요. 해석적 신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걸 어디다 쓰게 되냐면 우리 통신 시스템이나 이런 데 보면 SSB라고 이제 주파수 반에 대해서만 이제 신호를 보내는 그런 그 변조 방식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해석적 신호는. 근데 뭐 여기서 해석적 신호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교재에는 뭐 그걸 굉장히 자세히 나타내진 않았어요. 자, 이제 이건 뭐 복잡한 얘기니까 어쨌든 양주파수 성분만 2배로 만든다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좀 이제 좀 깨끗하게 지우고 깨끗하게 지웁시다. 자, 그래서 원 신호를 실수부로 하고 힐버트 변환된 신호를 허수부로 취하면 음주파수는 삭제되고 양주파수는 2배가 된다. 그 얘기는 이 힐버트 변환기의 주파수 응답이 양주파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J, 음주파수에 대해서는 J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뭐 해요? DTFT, 역 DTFT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임펄스 응답이 얻어질 텐데 이것도 이제 예전 제가 이제 그 에서는 이걸 다 유도를 했는데
유도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결과만 우리가 아는 걸로 합시다. n이 0일 때 0이고요. n이 0이 아닐 때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거를 임펄스 응답을 그리면 이런 형태로 임펄스 응답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거에 진폭 응답하고 위상 응답을 따져보면 이 진폭 응답은 뭐 어떤 경우가 됐든 색깔 좀 달리 해볼까요? 어떤 경우가 됐든 크기는 1이죠. 1입니다. 그 다음에 위상 응답은 요거는 마이너스 90도, 요건 90도니까 여긴 마이너스 90도, 여긴 90도 이렇게 되겠죠. 이런 위상 응답을 갖게 됩니다. 그죠? 자, 이걸 우리가 힐버트 변환기라고 불러요. 기본적으로 얘는 홀수 대칭이고요. 무한한 임펄스 응답을 갖기 때문에 IIR 필터로 구현해야 되고요. 근데 비인과입니다. 비인과예요. 비인과. 그렇기 때문에 구현이 실제로는 불가하다. 그리고 IIR 필터로 이거를 지연을 줄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래서 IIR 필터로 뭔가 설계하는 방법이 추가적으로 요구가 되겠죠. 근데 이건 아주 이제 아이디어한 케이스고 실제는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안 됩니다. 신호의 크기는 그대로 두고 위상을 양주파수는 마이너스 J, 음주파수는 J만큼 회전시키는 전역 통과 필터를 힐버트 변환기라고 한다. 힐버트 변환기는 음주파수를 삭제하는 방법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주제인데요. 전역 통과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주 간단한 전역 통과 필터를 보겠습니다. 이건 HN이 델타의 n-k입니다. 이 k는 이제 지연이니까요. 지연을 얼만큼 주느냐는 이제 설계자가 선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델타 n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델타 n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원신호가 그대로 출력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역 통과 필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요 델타 n이면 주파수 응답은 그냥 상수, 그러니까 여기가 오메가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전 주파수에 걸쳐서 동일한 크기의 출력으로 곱이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전역 통과 필터죠, 그냥. 예. 이걸 갖다가 이제 Z 변환을 하게 되면 이 Z의 마이너스 K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유도하는 과정 간단하니까 필요 없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놈을 갖다가 이제 주파수 응답을 얻기 위해서 Z에다 익스포넨셜 J, K, 오메가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다시 Z에다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크기 응답은 여기 숨어 있죠. 1이고 위상 응답은 마이너스 K 오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네, 선형 응답이죠. 선형 위상 응답이 돼버린다는 거죠. 선형 위상 응답이 단독으로 필터가 되어 있을 때는 선형 위상 응답은 굉장히 요구되는 특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전역 통과 필터는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전역 통과는 그냥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전부 다 1을 곱해버리기 때문에 저런 필터를 뭐하러 만들지?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전역 통과 필터는 크기 응답을 크기를 변경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위상을 갖다가 다시 원복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가 크기 응답을 막 이렇게 조절하려고 보니까 위상이 비선형이 됐어. 그럼 그 비선형 위상에 해당하는 역 필터를 갖다가 뭔가 곱해줘서 다시 그걸 선형 필터 비슷하게 만들어줄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형 응답은 사실 전역 통과 필터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그런 특성은 아니에요. 비선형이 오히려 나아. 왜냐하면 비선형으로 돼갖고 원래 비선형이었던 것을 선형 비스금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전역 통과 필터의 일반형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극 0점 상쇄라는 걸 앞서 얘기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여기에 극점이 있으면 동시에 0점도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이 점과 단위원 사이의 거리가 같아지기 때문에 극점과의 거리도 같고 0점 간의 거리도 같기 때문에 극점 간의 거리가 0.1이었다. 그리고 0점 간의 거리 0.1. 그럼 1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주파수에 상관없이 어디에서 구해도 다 거리가 같습니다. 분자 분모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으면 극영점 상쇄가 돼요. 근데 저거 되게 위험하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어쩌다가 이제 잘못해서 이게 약간 벌어지면 이게 아주 극과 0점이 똑같은 값이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만 차이가 나도 어떻게 돼요? 샤프한 특성을 갖는 공진 필터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디지털 공진기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특성이 아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가 극 0점 상쇄라고 부르게 되는데 저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전역 통과 필터는 왜냐면 극 0점 상쇄를 하게 되면 전역 통과 필터가 되거든.
극영점 상세라면 전역 통과 필터가 되거든. 근데 여기서의 전역 통과 필터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극점이 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단위원 대칭되는 얘기는 0.5라고 칠게요. 거리가. 그럼 이 바깥으로 반지름이 1.5인 거. 1.5가 아니죠. 다시 할게요. 그냥 실수축으로 합시다. 이해하기 편하게. 자, 이렇게 단위원이 있으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극이 있었다. 이게 0.5다라고 한다면 여기 2에 해당하는 지점에 0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랑 상쇄가 된다는 의미야. 그죠? 이거 상쇄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거리가 0.5죠? 그러면 극점관이니까 이거 0.5.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가요? 거리가 1이죠. 1. 1이니까 1. 그럼 2가 돼버리는데요? 뭐 2가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이게 여기서 거리 잰 것도 1대2고 여기서 거리 잰 것도 1대2고 그러니까 1대2의 특성이 전주파수에 걸쳐서 유지가 된다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파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득이 2라고. 아까 이제 극영점 상수에서는 주파수에 상관없이 극영점 간의 거리차가 1인데 여기서는 2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전역 통과 필터의 특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근데 이득은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그게 주파수별로 이득이 일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극영점 상쇄와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얘도 전역 통과 필터의 특성을 갖게 되는데 자 이게 보면은 요 놈을 볼게요. 이거에 의한 극점을 보면 이게 알파 K가 극점이죠. 그럼 이걸 볼게요. 여기서는 0점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의 0점은 알파 K분의 1이죠. 1. 얘는 0점이 극점이 알파 K고 0점은 이렇게 되죠. 알파 K분의 1. 그죠? 그러니까 얘 서로 어떤 얘기예요? 역수죠, 역수. 이해돼요? 이게 역수. 그러니까 분자 분모의 극과 0점이 서로 역수 관계에 있는 것. 그렇게 되면 전역 통과 필터의 특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극점과 하나의 0점만 존재하는데 여긴 두 개씩 존재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얘는 실수축에 있는 극과 0점이 아니라 떠 있는 거죠. 이렇게 떠 있는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극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복소 켤레로 존재해야 돼. 켤레로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은 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얘가 있어야 되면 얘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거 뭐야 그럼 이거? 켤레 역상이잖아. 그죠? 켤레 역상의 형태대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 전역 통과 필터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복소 극점이나 복소 0점일 경우에는. 근데 실형점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만 있으면 되잖아. 이건 하나씩만 있으면 되지. 그죠? 켤레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렇게 존재하면 우리가 이제 전역 통과 필터의 특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여기 그림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다 크기가 1이죠. 1.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상응답도 한번 볼게요. 위상응답을 보시면 얘는 이제 실극과 실형점, 얘는 복소극과 복소 0점인데요. 이게 0에서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되고 이렇게 분리되고 해서 여기에도 하나 생기고 여기에도 하나 생기는데 이 주파수가 어디냐? 원래 0점과 극점이 존재하고 있던 요 위상이 되겠죠. 요 위상, 요 주파수. 요게 만약에 오메가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오메가 제로로 할게요. 오메가 제로면 여기는 오메가 제로고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되겠죠. 그죠? 요거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니까 이해하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상응답은. 그리고 위상응답은 언제나 항상 요 원점과 극점이 존재하는 그 주파수에서 갑자기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근데 그게 분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대부분 다 이렇게 위상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역 통과 필터의 일반형이 뭔지를 볼게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는 이게 뭡니까? 극점과 여기에 있는 0점이 서로 역수관계잖아요. 역수관계면은 저게 어떤 방정식이 특성을 갖게 된다? 상반방정식.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1부터 시작해서 A1부터 시작으로 가갖고 AN까지 오게 되면 AN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는 이건 내림차순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오름차순이면 순서가 바뀐다고. 개수의 순서가 좌우가 뒤집힌다고.
이해되시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반방정식의 형태로 분자 분모의 식이 위치를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요걸 풀어낸 거예요. 그냥 이거를 곱셈 공식으로 막 풀어갖고 막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형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일반형을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상방방정식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죠. K가 0서부터 시작해서 요건 요거고 요거는 요게 요렇게 됩니다. 요 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K가 0이 여기 들어간다고 치면 여기 A 제로, 그러니까 A 제로부터 시작, 여기 A 제로인 거죠. 요게 A1이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요 K가 0이 여기 들어간다 생각하면 여기가 0일 때 여기는 Z는 마이너스 N이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하는 요게 K 저기 뭡니까 A0죠. 여기가 A0. 그러면서 A1.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이렇게 서메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랑은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 그리고 여기서 z의 마이너스 n승만 바깥으로 뽑아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러면 n이 상수가 되니까. 그럼 이렇게 표시되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보시면 보겠습니다. 요게 가렸네. 요것만 뽑아내면 여기는 플러스거든. 여기는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역수 관계죠. 이렇게. 그쵸? 예,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거나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아 그거는 위아래가 상반방정식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상반방정식의 형태로 존재하면 뭡니까? 켤레 역수대칭이 되는구나. 켤레 역상이 되는구나. 극과 0점이. 그죠? 그거 다 한꺼번에 이해가 돼야 되죠. 그죠? 자, 그럼 전역 통과 필터의 전력 스펙트럼의 크기 응답이 1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로 크기 응답이 1이 나오겠냐는 얘기야. 근데 전력 스펙트럼의 크기 응답이 1이 나오면 당연히 그 크기 응답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전력 스펙트럼의 이득이 1이면 당연히 크기 응답도 이득이 1이 되겠죠. 그죠? 제곱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죠. 요 HZ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요식, 요 뒤에 있는 거, 맨 뒤에 있는 거, 요식을 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역수 취한 거죠. 역수 취한 거를 넣고 하면 역수 취한 거가 요게 이제 원래 HZ고 요게 역수 취한 게 되죠. 맞나요? 네, 그럼 이거 곱하면 다 상쇄돼서 1 됩니다. 그러니까 전역 통과 필터의 전력 스펙트럼의 이득은 1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크기 응답도 1이 됩니다. 아시겠죠? 좀 정리하겠습니다. 실극이나 켤레 복수극을 단위원 내부에 배치하고 모든 극의 단위원 대칭인 0점을 단위원 외부에 배치하면 전역 통과 필터 특성을 얻을 수 있다. 전역 통과 필터의 차수가 증가할수록 위상의 변화가 급격해진다. 지금 이게 위상의 변화가 급격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시스템을 전역 통과 시스템과 최소 이상 시스템의 종속 연결로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HZ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면 HZ는 이제 다시 쓸게요. Z-0.2분의 Z-2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역 통과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필터의 특성이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Z-2 한 다음에 여기다 Z-0.5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랑은 어떻게 되죠? 역수대칭 관계가 되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전역 통과 필터죠. 그러니까 이거는 HZ의 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올 패스 필터. 근데 이게 같게 만들려면 이 Z-0.5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Z-0.2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냐면 어차피 얘랑 지워지니까 원래 거랑 똑같죠. 그러나 0점이 단위원 바깥에 있었는데 0점이 단위원 안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나타났죠. 이건 뭐예요? H의 최소 이상 시스템이죠. 민, 그 다음에 Z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거의 곱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필터라고 하더라도 그 필터를 전역 통과 시스템과 최소 이상 시스템의 곱으로 종속 연결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HZ 또 다른 게 있어서 0. 원래부터 이거였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1 곱하기 Z-0.2에 Z-0.5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미 최소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전역 통과 필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그냥 알아두십시오. 근데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최소 위상 시스템, 이게 이제 최소 위상 시스템인데요. 여기다가 이런 전역 통과 시스템을 갖다가 곱함으로써 이 최소 위상 시스템은 선형 위상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위상응답이 비선형이거든, 무조건. 비선형이에요, 무조건. 그죠? 그러니까 얘를 곱해갖고 뭔가 비선형 위상인 거를 선형인 것처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유사하게. 그죠? IR 필터는 그게 숙명이에요. 위상응답이 비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선형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그거를 요 전역 통과 시스템으로 무언가를 조작을 해서 위상응답이 선형인 것처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전역 통과 시스템과 최소 위상 시스템의 종속 연결로 나타내고 이 전역 통과 시스템에서 뭔가 트릭을 적용해서 선형으로 만들어주겠다. 선형 유사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딩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과 이동 평균 필터의 그림들을 그려요. 이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설명했고. 이걸 한번 그려보라는 거죠. 자, 이거를 그려봤으면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거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전기 어댑터에서 AC를 DC로 정류한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 어댑터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노트북은 DC를 입력으로 받아야 되는데 콘센트에서 나오는 전기는 AC예요. 그래서 AC를 DC로 바꿀 필요가 있죠. 그걸 우리가 정류한다라고 표현해. 정류를 하여 다음과 같은 신호를 얻었다. 이런 신호를 얻었다는 거죠. 이 중 60Hz의 배수에 해당하는 고주파 성분은 전원 잡습니다.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거의 2배짜리하고 요거의 3배짜리하고 요걸 F0라고 했을 때 요걸 2F0, 요걸 3F0. 실제로는 쭉 있습니다. 쭉. 이건 이제 고주파 성분이죠. 이건 전부 다 뭐다? 잘못된 성분이죠. 이거는 삭제시켜야 돼요. 근데 정류 과정에서 저런 고주파 성분이 무조건 나온다고. 정류에서 요 1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게 나온다고 뒤에 게. 그러니까 저거를 삭제시키는 필터가 필요할 거다. 위식을 600Hz로 표본화한 이산신호를 입력받아서 전원 잡음을 제거하는 가장 낮은 차수의 노치 필터를 설계하라. 자, 이건 이제 3개만 없애면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노치 필터를 설계하라는 거죠. 설계한 필터의 극 0점도, 임펄스 응답, 크기 응답, 위상 응답을 매트랩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설계한 필터에 이산 신호를 입력하는 거죠. 이 이산 신호를 직접 입력하는 거죠. 입력했을 때, 이 보시면 합산된 신호는 난해하죠. 근데 이걸 주파수 스펙트럼을 바꾸면 요게 이제 원하는 성분이고 요 사이드에 있는 건 전부 다 전원 잡음만 요거 삭제시키라는 얘기죠. 그걸 통과시켰더니 출력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있는 부분이 삭제가 되더라라는 거를 매트랩으로 보여라 그런 얘기죠. 그죠? 우리 본문에 이거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유사하게 따라하면 되고요. 매트랩 코딩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 했던 거, 이 위에서 했던 거 이거를 그대로 여기서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워 보여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갖고 결과를 얻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4주차죠. 4주차도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4주차 내용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 앞서 2주차를 잘 공부했으면 4주차는 사실 거저먹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필터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강의 시간도 아마 좀 짧아질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